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미주해석입니다. 오늘은 크록스의 23년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록스는 이번 분기 최초로 분기 실적 1빌리언을 넘기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전년도 동기 대비 11% 성장했고요. 전년도 동기 대비 21%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나 마진 같은 경우는 헤이듀드 합병 이후로 46%를 기록했던 마진이 점진적으로 상승해서 53.9%, 57.9% 점진적으로 마진이 회복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이익도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2분기 가이던스가 1049 밀리언이었는데 이번 분기 1071을 달성함으로써 가이던스를 상회했죠. 브랜드군으로 따졌을 때는요, 헤이듀드가 2억 3,900만 달러, 그래서 헤이듀드가 22년 2분기부터 2억 3,002, 2억 6,009, 2억 7,009, 2억 3,005 이렇게 정체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크록스 같은 경우는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함으로써 다시 한번 성장성을 입증했습니다. 자, 그런데 헤이듀드에서 이상한 모습이 있습니다. 자, DTC, 그러니까 인터넷 판매 매출 같은 경우는 30%나 증가하는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왜 매출이 정체됐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 문제는 홀세일 매출이었죠. 홀세일 매출이 부진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전략적이지 못한 계좌의 수는 줄이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전략적이지 않았던 유통망까지 매출을 발생했다면 5억 7,500만 달러가 됐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헤이듀드의 판매망은 교체를 하고 있다. 창구들을 정리하고 새 어카운트로 교체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감소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헤이듀드가 단순히 유통망의 재정비를 위해서 매출이 감소했다면은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앞으로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과연 유통망 교체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헤이듀드 브랜드의 한계가 드러난 것인지 지켜봐야 되겠죠. 지역별로 매출을 분리해본다면요, 자, EMEA 같은 경우는 160밀리언에서 160밀리언, 그렇게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시아 같은 경우는 1억 4,900만 달러에서 1억 9,800만 달러까지 엄청나게 성장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4억 2,300만 달러에서 4억 7,500만 달러까지 굉장히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번 실적 매출에서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중국 매출이죠. 저번에 티몰에서 1등 판매를 이뤘는데 유명 연예인들 홍보를 통해서 매출이 굉장히 올랐고, 드로닝 페스티벌이라는 그런 기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간에 판매량 넘버원 브랜드였고, 저번에는 티몰이었죠. 티몰 시즌 페스티벌, 저번 분기에는 1등을 했었는데 이번 분기에는 2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에서 크록스의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는 매출의 15%가 차이나 중국에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록스는 현재 아시아를 다 합쳐도 19%가 안 되죠. 신발 시장에서 엄청난 소비자인 중국이 드디어 크록스 매출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실적이 더더욱 기대가 되죠. 자, 자산 같은 경우는 4.6빌리언에서 크게 변화가 없었고요. 부채 같은 경우는 3.6빌리언에서 3.4빌리언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부채 비율은 374%에서 287%로 떨어졌죠. 자, 그래서 처음으로 200짜리 숫자까지 내려왔죠. 자, 과거 3분기 평균 자산 증가분이 33밀리언이었고요. 부채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감소했냐고 따져보면 90밀리언이 분기마다 감소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분기를 예측해본다면 287에서 253, 225, 201, 181, 그리고 24년 4분기에는 148%까지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부채 비율이 225%가 되는 23년 4분기쯤에는 충분히 많은 비중을 자사주 매입에 활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크록스는 자사주 매입에 진심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23년 7월부터 50밀리언 그 자사주 매입을 벌써 시작해버렸습니다. 벌써 1조 빌리언의 자사주 구매 프로그램이 승인이 됐고, 자, 이 금액을 천천히 자사주 매입에 쓰겠다는 것이죠. 자, 헤이듀드를 구매한 지 1년 반 만에 자사주 매입을 벌써 재개를 하는 것입니다. 자, 장기 부채는 2.59에서 2.298, 그리고 2.25, 그리고 이번 분기에는 2.0 빌리언을 달성했습니다. 자, 그래서 분기 평균 2억 달러 감소를 계속해서 이뤄내고 있는 것이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살펴보면 저번 분기에 이연된 매출이 이번 분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자,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3억 2천만 달러까지 증가하게 됐고 그 비중의 대부분을 어떻습니까? 부채를 갚는 데 썼습니다. 자, 크록스의 재고를 보면 22년 2분기에 502밀리언, 그리고 472밀리언, 그리고 436밀리언까지 계속해서 재고가 떨어지고 있죠. 자, 그렇다는 말은 자, 매출은 증가하는데 재고는 감소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고 분기 매출의 절반도 안 되는 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건전한 재고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재고를 감소시킴에도 불구하고 마진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간 걸 보면 어떻습니까? 네,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서 할인 판매나 떨이 판매를 하지 않았다.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PS 레이쇼는 1.47, PER 같은 경우는 7.44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 밸류에이션과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 이 주식을 안 살 수는 없다. 자, 나이키가 어떻습니까? 연 5% 성장하는 나이키의 PE 레이쇼가 36, PS 레이쇼가 3.87입니다. 나이키에 비교했을 때 이번 분기는 오히려 4배 싸다.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자, ROE와 ROA를 보면 ROE는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71.3%고 ROA 18.4가 됩니다. 자, 신발 주식에서 이렇게 높은 ROA를 구가하는 주식 찾아보기 쉽지가 않죠. 주식의 숫자는 정체되어 있고요. 주식의 비중은 최근 기간이 93.6%에서 91.7%, 약 2%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중에 크록스가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나 3분기 가이던스였는데요. 1.013 빌리언에서 1.034 빌리언을 제시했습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번 분기보다 매출이 더 감소할 걸로 본 거죠. 자,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2분기와 3분기의 매출은 거의 동일합니다. 22년 2분기 964, 985, 그리고 21년 2분기 640, 그리고 625. 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작년처럼 매출이 증가할 수도 있겠지만 재작년처럼 매출이 감소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2분기와 3분기의 매출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분기와 3분기의 매출이 거의 동일하거나 거의 늘지 않는다는 사실은 크록스를 오래 투자한 사람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3분기 가이던스만으로 주가가 폭락하는 것은 사실은 기관들이 단타쟁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연간 가이던스는 14%에서 14.5%까지 오히려 가이던스를 올려잡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연간 가이던스를 전체적으로 상향했기 때문에 다음 분기 매출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것은 어떻게 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크록스에 대해서 잘 몰라요. 공부도 안 해요. 그냥 마진, 가이던스 보고 그냥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자, 기관 투자자들의 역할극을 정확히 해볼게요. 기관 투자자 윗사람한테 보고합니다. 예, 크록스 매출이 좋았습니다. 자, 그래. 그럼 가이던스는 어떻게 됐지? 가이던스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뭐라고? 가이던스가 감소했다고? 그러면 다음 분기 매출이 저조한다는 얘기인가?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부채 비율은 어떻게 되나? 네, 287%입니다. 야, 이렇게 부채가 높은데 아직도 투자하고 있었어? 빨리 빼. 가이던스도 안 좋은데 빨리 도망쳐야지. 자, 이런 논리가 작용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크록스가 부채 비율이 얼마나 감소하고 있는지, 2분기와 3분기의 매출이 평년에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이 들어온 단타 기관 투자자들이 영혼 없이 나간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가의 폭락은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자, 그래서 실적 내역을 정리해보면 이번 분기 높은 매출 실적 달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3분기 가이던스는 아쉬웠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크록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감정에 지배당한 기관 투자자들이 몇 명 나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아시아에서 높은 성장, 그리고 특히 중국의 성장은 굉장히 고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번 헤이디드 정체가 단순히 유통만 재편성이길 바라보고요.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까지 이 헤이디드 매출 실적을 팔로우 해봐야 회사가 거짓말을 했는지 아니면 진짜로 유통만 재편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알 수 있겠죠. 자, 부채가 200%대 진입하면서 본격적인 자사주 매입의 신호탄을 알렸고 50밀리언의 자사주 매입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폭락한 게 어이없을 만큼 지금 크록스는 낮은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죠.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최근에 제 댓글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줄었습니다. 진짜 너무해. 자, 그래서 컨퍼런스 콜은 제가 다 봤기 때문에 댓글이 20개도 안 나온다 그러면은
컨퍼런스콜 영상 안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그렇게 달아달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요즘 댓글 안 다시는 겁니까?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손가락에 다 휴가 가신 거 아니에요? 제발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댓글이 20개가 넘으면 크록스는 이번 분기 중요한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컨퍼런스콜 내용을 전부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댓글 20개 넘으면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회원 가입해주신 네 분께도 감사드립니다.